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풍성하게 시작해봅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릴게요.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자, 그리고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상 못 타서 너무 서운해요. 아, 예, 그 지나간 얘기를 또 지금 여기서 하시고 갑자기 그럽니다. 생각나가지고. 예, 연말 얘기를 연초에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평소에는 2부에 인사했었는데 오늘 1부부터 함께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매부 시간 좀 일찍 끝나서 예, 딱히 갈 데도 없고 빨리 왔습니다. 잡혔어. 예, 이쪽으로 더우니까 넘어와 좋습니다. 주셔서 예. 참 다행스럽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 패널들의 스케줄이 매불쇼라든지 뉴스 공장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큰 프로그램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네. 저 같은 사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참지 아, 않으면 그럼요. 어떻게 할 뻥이 거예요? 많이 열리시니까. 저는 참지 마세요. 거기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불러달라는 얘기입까? 왜 나는 빼놓고 그렇게 하느냐? 아, 섭외가 와도 안 나갈 겁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 예. 자, 여기 박영식이라는 좋은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성대모사 물이 올랐어요. 아, 달인입니다, 이제 예, 달인. 저 네. 장동혁 대표 한번 갈까요? 예,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한겨레에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모셨어요? 우리가 고현준입니다. 스스로 모셨어요. 네, 아무튼 네. 잠시 뒤에 관련된 아이템이 또 있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먼저 지금 뭐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일본 순방 일정이 시작이 됐고요. 오후 2시부터 한일 정상이 만나서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고 하고 30분 정도 한 이후에 확대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공동 언론 공지 발표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내용이 없고, 다만 원래 그 호텔 앞에서 영접하기로 했던 그 일정보다 격상이 돼서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다 그래요. 예. 지금 이런 내용들까지는 나오고 있고, 네. 소인수 회담하기 전에 그 양 정상이 모두 발언했던 것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네. 뭐 한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는데 한일 양국이 모두 크나큰 힘이 됐다는 걸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앞으로도 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관계 진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정하게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됐다. 이런 화답을 했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뭐 공식적으로 또 발표할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 나오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중국 국빈 방문 마치고 6일 만에 지금 일본을 간 거예요. 또 중국하고 일본 사이가 뭐 최근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이 회담 결과 굉장히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NHK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일 대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진짜 이건 명답인 것 같습니다. 뭐래요? 우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 아니다. 낄끼빠빠. 그건 예. 맞잖아요. 자기네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렇죠. 지금 중국 일본 아니니까.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풀어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할까? 네, 네. 좋아하고 한일 이제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못 풀었던 과제들이 무엇이며 그런 성과가 뭔지가 궁금해요. 예. 뭐 독도나 역사 관련된 문제인가요? 역사 문제 중요하고 경제 네. 문제. 경제 문제. 이거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면 진짜 박수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저 종합 정리 이런 걸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요했던 과제인데 이걸 풀어내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이 있다. 근데 지금의 이 정상 외교는 어떤 현안을 가지고 만나는 자리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셔틀 외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만난다는 거죠. 만나면서 기존에 쌓여 있었던 문제들이 있으면 풀어나가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셔틀 외교. 예. 네. 지금 그럼 정확히 친목도 뭐 이런 말해서는 건가? 오윤혜 씨가 말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뭔가 하나를 디테일하게 찝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유리할 게 없죠. 예, 뭐 예.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풀어줘요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경색됐던 한일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지금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뭐 굳이 따지면 구원으로 따진다면 목숨 걸고 싸웠던 원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그 역사적으로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 있었지를 다 좀 풀어내라. 너네 저기 그 신사 참배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면 그럼 심정적으로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또 관계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과의 정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갈 수밖에 셔틀 이럴 때 외교. 가장 이제 그 답변하기 편한 대답은 만난 것 자체가 성과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방송용입니다. 네, 좋아요. 네. 전문 방송인다운 예. 그 사실은 이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지금 일본 내에서는 본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80% 가까이 나오고 우와.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시킨 게 오히려 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뭐 각자의 또 유불리를 따질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얘기하면 실용 외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들이 결과로 나오게 될지는 잠시 후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뭐 그동안 이제 서울하고 도쿄만 왔다 갔다 했다면 지난번에 이시다 총리가 이제 부산도 왔었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현을 갔습니다. 저게 다카이치 고향이라 그래요. 예, 그쪽에 가서 이 셔틀 외교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이 네. 내용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NHK 인터뷰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일본을 비판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야당 정치인과 이 한나라의 지도자는 입장이 다르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원래 업무 보고 하실 때도 늘 하셨던 말씀인데 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있고 행정의 영역이 있다고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정치인들이 뭐 공격을 받거나 또 의혹 제기를 받으면 그걸 방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랄까 이제 뱉었던 그런 말들 이런 것이 실제 대통령이나 어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이제 판이하게 다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행정가, 행정의 영역에 위치해 있고 국가를 이끄는 수장이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제 통합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날선 비판을 했던 날선 공격성 발언을 했던 간에 그것은 정치인이었을 때 발언이기 때문에 집권을 한 이후에 대통령의 자세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원칙이자 원론이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그 NHK에서 인터뷰하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좀 능글능글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뾰족한 질문을 했는데 쓱 빠져나가고 근데 쓱 빠져나가고. 그거는 다카이치 총리도 마찬가지죠. 그러겠죠. 본인이 또 네. 수상이 되기 전에 있었던 정치 행보와 또 수상이 돼서는 일본을 또 대표하는 거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각자의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서로 이제 예. 국제 정치 서로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는 것이고 아까 우리 오윤혜 누님께서 뭐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이 말씀을 누나예요? 네. 예. 하셨는데 우리 오윤혜 아이고 굳이 그런 걸 또 예 아니 근데 일부러 누나라고 부른 거지. 팩트체크로 한 건데 아니 근데 이런 부분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셔틀 외교라는 것이 안건이 없어도 만날 정도의 친밀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한미일 공조를 우리가 입에도 뱉잖아요. 한미일이라고 늘 썼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 규범의 지배를 힘의 지배로 비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서 이 규범의 지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위치한 이 선도적 중진국 중견국의 위치에서는 규범의 지배가 무너지면 이제 수출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른 트럼프가 지금 가고 있는 반대 방향의 질서를 어떻게 좀 평화적인 체제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도 아마 오늘 두 분 사이에 많은 예. 이야기들을 좀 나눌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나서는 뭐 굉장히 만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카이치 맞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뭐 노하우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 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속된 말로 좀 속이 막 타는 진경이잖아요. 자기 지지율은 높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지율이 높다고 그렇죠. 해서 예. 일본이 도움이 되는 지지율이 아니니까 지지율이라도 빠지면 자기 말이라도 다시 되살릴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데 마침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왔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내가 당신 만나고 온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나도 환대하고 있어라는 모양새도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그런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바빠요. 관심이 없고. 네. 그린랜드, 뭐 베네수엘라, 네. 뭐 이란, 뭐 딴 데 관심이 굉장히 베네수엘라 많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셨더라고. 뭐 그 자기 SNS에 프로필을 올려놨는데 그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나다. 어머나. 라는 취지로 올려놨어요. 이제 해도 진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네. 트럼프. 진짜 갱스터스러운 것 같아요. 갱스터스럽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걱정입니다. 자, 외교 관련된 이야기는 좀 내용이 더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지난 9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토탈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오늘로 연기가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이 결심 공판은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뭐 서증 조사부터 해서 시간을 끌면서 소위 말하는 침대 재판을 했었고 그 직연 판사는 그것에 대한 통제가 특별히 없이 그 시간을 다 잡아먹고 말이죠.
지난 9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때는 13일이 마지막이다 라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도 뭐 진행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 김용현 변호인들이 그 재판 이후에 자신들 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을 자기들이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장면들까지 연출이 됐잖아요. 그 쭉 얘기 다 들으셨을 거고 지기현 네. 판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판결문 쓰고 가라. 지금 앞에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 지기현 판사가 판결문을 쓰지 않고 인사발령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 예. 그거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 절대 못 간다. 판결문 쓰고 가시라. 할리든 해야죠. 네, 사형으로. 예? 사형. 사형으로. 네. 예. 마지막에 또 그걸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이 재판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뭐 오늘 법정에 두 분 계시니까 국민들도 본 적이 없을 거고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재판을 가장 엉망으로 지금 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평가가 지배적일 텐데 예.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내란이 극복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1심 재판 결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1년이 뭐 됐어요. 1년. 내란에 예. 대해서는 뭐 그거 몇 시간짜리니까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도 아니 이렇게까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냐는 말을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이게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그동안에 본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박아놨던 윤석열 하수인들이 즉 공직의 영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정말 이 지기현 재판장은 당연히 저도 재판 결과를 본인 스스로 내리고 당연히 이건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도망간다.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판사 생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걸 우리가 말로만 비판하는 건 이제 정말 지쳤고 전 이런 식의 직무 유기적 행태 그리고 사법의 정의를 굴절시키고 왜곡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정말 전 책임을 끝까지 사법부에도 물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법원의 메모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측의 서증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저희 그 제작진들이 네. 저기 밖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노트북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 예, 정보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기현 판사가 5시까지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오. 측 변호인들에게. 네. 징징 안 했어요 오늘은? 징징 안 거리고? 뭐 징징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얘기 나온 게 없는데 네. 재판 지연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재판 지연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건 오히려 악의적 공격이고 특검이 자격적인 증인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내란몰이 연장선으로 지금 자기들은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6시간, 8시간 필요하다고 예고를 이미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오히려 특검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진행이 돼서 오늘 안에 구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기현 판사는 5시까지 마무리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유라 하면 그러니까 서준 조사가 마무리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자 최후 진술 때문에 A4 뭐 한 40페이지 정도 뭐 양의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그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 오늘 뉴스토마토 오전에 단독 보도를 보니까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1월 9일에 자신 측 변호사들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극우 유튜버들 몇 명을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A4 용지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후 진술 내용에 결국 부정선거 그리고 뭐 민주당 독재 계엄에 대한 명분 이런 것들을 극우 유튜버들이 그동안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것을 이제 넣을 심사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40페이지 중에 또 한 페이지가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3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그 해괴한 궤변들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끌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자꾸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쾌한 일입니다. 재판정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최후 진술을 윤석열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장시간 하면서 저는 아마도 변호인들의 서중조사 시간만큼 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지기현이 물리적으로 이거 시간을 정해놓고 막으려고 하는 소송 지휘까지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한 유튜버들이 했던 내용이 뭐 종북 부정선거 예. 뭐 그러겠죠. 이런 것들로 뻔하죠. 정리가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 윤석열 측의 말이 맞는 건 있어요. 그렇게 지연을 한다,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리할 건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유리할 네. 건 없다. 맞는 얘기예요. 유리함, 불리함을 법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이미 아니에요. 저 변호인들의 행태가 네. 피고인의 이익에 어디에 부합이 됩니까? 근데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될 만한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예. 뭘 한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이나 그래서 이제 지규현 재판부의 잘못은 뭐냐면 그게 지금은 이미 아니 김용인 변호인도 끝나고 나서도 유튜브 열어가지고 이거 법적인 투쟁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을 정치 투쟁을 하는 장으로 법원의 법정에서 그게 바뀌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게 제일 잘못인 거예요. 자기도 뻔히 알면서 같은 말 반박하고 있고 이건 법적인 변론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왜 거기서 굳이 절차적 만족감을 절차적 만족감이란 말 들어봤어요, 신 변호사님? 앞으로 재판 받을 때 피고인이 나도 그러면은 지기현 재판부처럼 6시간, 7시간 하고 하게 싶다. 해달라. 예. 아니, 그러면 근데 할 그건 말 안 있어. 되는 게 왜 안 돼요? 사형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막가니까.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 막 살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이렇게 있죠. 하게도 그러면 그건 진짜 할 수 그런 나쁜 판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 그럴 그걸 경우는 없죠. 받아줄 판사가 없겠죠. 만족감을 왜 윤석열만 누리냐라는 그러니까, 게 지금 그렇지. 요 그 핵심인 포인트죠. 거고 사실 이게 지금 이 소송지를 워낙 엉망으로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도 전 좀 희화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그렇죠. 좀 문제가 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측에서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할 말 지금 다 했잖아요. 지나치게 해서 지금 구형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나치게 끌어왔는데 이래놓고서 이 사람들 또 승복할까요? 할 말 다 해놓고도 승복 안 할 사람들로 그럼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고도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정치 투쟁이 장인 거를 변호인들이 나와서 공개 발언하면서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그 재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허용해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기현 재판장인데 그렇죠. 예. 아무런 책임도 지금 묻고 있지 않은 전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이렇게 자정되고 교정되는 측면이 지금 상당히 좀 고장난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 투쟁의 장으로 지금 법정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요 세 개 중에서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을 훈장으로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 네.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이라는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치관, 그 가시관을 그에게, 그러니까 가시관, 네. 예, 그것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도 않고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읽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은 역사적인 어떤 교훈, 이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든 권력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사형 선고 또 구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행을. 집행을 안 하니까 가시관이 될 수도 있고 순교자라는 아우라 줄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면 되죠.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범인데. 그리고 저는 여기에 조금 하나 더 보태면 이게 뭐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예. 아니 그러면은 뭐 무기징역 주면은 뭐 정치적으로 이거 이용 안 하고 사형 주면 더 합니까? 저는 그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 행위로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 이 사람들은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윤석열 재판 때 그 법원 앞에 모인대요. 근데 집회 신고를 1,500명 했는데 20명 모였대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오히려 타협을 하는 구형과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전 이건 인정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쿠데타를 했을 때 받는 것이 사형이다. 이게 규범적으로 확인이 돼야 전 앞으로 그 예방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많이 듭니다.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이제 어쨌든 뭐 법학자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제도라는 건 무엇인지 딱 이제 개념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감정부터 앞서거든요. 앞에서 이제 국민 분노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쓰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실효적 구형, 실질적 선고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의 선고 구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오은혜 씨 말씀대로 사형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긴 합니다. 근데 집행을 수년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에서 사형제 폐지 국가로 사실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안의 중대성은 지금 앞서서 벌어지고 있는 한덕수 구형이라든지 이상민 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의 법강정과는 너무 다른 형태의 구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게 되면 죄송한데 많이 배우신 우리 명예 교수님이나 법학가분들, 법률 전문가분들이 그 배우신 틀 안에서만 에이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뭐 나와도 똑같아 사형이 내려줘도 그냥 무기징역으로 평생 살아갈 거고 무기징역을 내리면 그냥 사형이랑 동일한 거야 그런 효과를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죄송한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내란범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뭐 이런 선고 구형 이런 표현들 말고 어허. 법정 최고형 구형을 해줘야 되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해야 되고 실제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상징성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민 5,500만 중에 한 4천만 정도는 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엘리트 집단들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좀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배우신 분 입장에서 답을 좀 주시죠. 사형 집행에 대해서 학사학위 소지자예요. 물론 많이 배우긴 왜 많이 말을 배웠어요. 더듬어? 사형 아니, 집행에 아니 대해서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개인적인 소신을 지금 밝힐 자리는 아닌 것 아, 네, 같고요. 그래요? 뭐 그게 어려워요? 윤석열이. 전환길 씨도 사형 구형을 차라리 해달라는 식으로 욕을 합니다. 아, 이게 윤석열에 예, 대해서요? 아니면 본인에 왜냐하면 대해서? 그렇게 해야 그게 전환길 씨 본인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주장은 보는 거겠죠. 국민들에게 예. 자기를 따르는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게 되고 뭐 전환길 씨의 헛소리긴 합니다만 해외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들린다라고 해서 사형 구형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목소리에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현실 상황을 지금 많은 얘기를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주셔서 저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더 나가서 이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2025년에 2024년에 내란을 현직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대한민국 나라는 2년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이 넘어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 구형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게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맞아. 그리고 저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의라는 거는 법원에 가도 정의의 여신상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울 위에 윤석열의 행위와 전두환의 행위를 그대로 올려놓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에는 뭐 사상자가 없었고 짧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상자 여부도 지금 윤석열 씨를 처벌하는 그 해당 내란 조항에는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두환의 군사반란도 사형이 구형됐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씨의 이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서 국민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훨씬 죄질이 더 중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의 체계가 뒤죽박죽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원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병철님이 고현주는 내 댓글 좀 읽어라. 나는 오정TV 구독자. 오윤의 화이팅. 감사합니다. 내캉 장관님. 동갑 친구 양지열 만세. 박영식 신인규 훌륭하다.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저한테만 반말하시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다 잘해줬네요. 아니 뭐 감사합니다. 슈퍼챗이라도 쏘면서 저기 회원가입해서 회원가입. 6개월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뭐 예. 자격이 있으시네요. 한이 핵관이시네요. 핵관. 예.